저는 워홀로 캐나다에 처음 와서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한 후 컬리지를 졸업하고 현지 로펌에서 리걸 어시스턴트로 근무하면서 이민이주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흑수저입니다. 한국에서 살 때부터 학력, 경력 모두 부족했고 제일 중요한 돈도 없었어요. 엄마는 열심히 사셨지만 아빠는 그 반대로 사셨기 때문에 한 번도 집에 경제적 여유라는 것이 있었던 적이 없었고, 제가 처음에 해외로 나갈 때 100만 원도 주지 못한다고 미안해하면서 우시던 엄마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사실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부모님의 삶은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처음부터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고 싶어서 제가 온 거는 아니었는데, 여기 살아야지만 제가 맘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캐나다에서 계속 살아보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데요. 최저시급으로 시작해서 1억이 넘어가는 연봉까지 만들면서 제 나름대로는 상황에 비해서 캐나다에 정착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캐나다 이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민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돈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저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유로만 캐나다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영주권을 받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정착자금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최대한 빠르게 일을 구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는 정도였어요. 이게 제가 했던 가장 멍청한 실수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을 안 가져온 게 멍청했던 것이 아니라요, 목표가 없이 그냥 와서 이러다가 그냥 지나가 버린 시간이 최소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되거든요.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영주권을 받고도 남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잘 안 알아보고 그냥 터덜터덜 왔었던 것이 지난 이민 생활에 가장 처음으로 한 실수이자 가장 후회하는 일이 되었어요. 왜냐면 저 같은 흑수저는 이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면 안 되거든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는 이 와중에도 계속 생활비는 나가니까요. 물론 살아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1년 살기, 2년 살기 이렇게 하면서 간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돈을 거의 다 털어서 해외에 나갔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처럼 초기 정착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정말 많이 알아보고 빠르게 판단을 하는 것이 이민 성공률을 높이는 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고 따지고 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최대한 생활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 지역이면서 영주권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시고, 거기 가서도 사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막 2잡, 3잡도 해야 될 수 있다는 것도 감수를 하셔야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캐나다 내의 대도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눈을 좀 돌리셔야 됩니다. 대도시는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고 일자리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비가 중소도시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정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최고의 단점인 것 같아요. 무조건 이민이 어렵고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처음 저처럼 버틸 수 있는 정착 자금이 많지가 않고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 영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도시에서 경력을 계속 쌓아도 영주권 신청 자격 조건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거는 없지만 영주권은 꼭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 가셔서 경력을 쌓고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이 이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토론토의 한 컬리지에서 하고 싶었던 전공의 입학 허가서까지 받아두고, 아무리 이게 계산을 두드리고 방법을 생각해봐도 솔직히 현실적으로 돈이 없을 것 같아서 캘거리에서 컬리지를 가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토론토에 갔었으면 영주권을 못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가끔 하는데요. 뭐 영주권 법이 바뀌고 어려운 거는 좀 둘째치고 제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서포트가 없다 보니까 너무 지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단순하게 돈이 없어서 결정한 거였는데 결론적으로는 대도시에 가지 않은 것이 저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되었어요.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고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면 신분 안정이 최우선이잖아요. 캐나다는 주마다 각기 다른 영주권법을 가지고 있고 서버, 청소, 주방 보조 같은 비숙련직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주들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 뿐이지 아예 안 간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중소도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 뻔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뻔한 얘기여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가 지금 돈도 없고 캐나다에서 원하는 직업군에 경력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 어느 정도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자리를 잡으려면 영어가 당연히 꼭 필요하겠죠. 제가 겪어본 영어 실력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캐나다 오기 전에 호주를 먼저 갔었는데요. 그때 제 영어가 정말 너무 형편없는 수준 그 자체였거든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어떤 동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아주 그냥 생기초. 그냥 영어 모름. 그냥 이 상태였어요. 그때 제가 했던 일이 주방일 아니면 호텔 하우스키핑 일을 했었는데요. 손님을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가 아니다 보니까 앞에 나와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뒤에서 하는 일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2년이나 호주에 살았고 영어 공부도 독학으로 조금 했었어서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는 IELTS 기준으로 한 5점, 5.5점 이 정도 수준으로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한 일이 커피숍하고 마트 캐셔였어요. 영어를 아예 못하는 수준은 아니고 반복적인 영어는 습득이 좀 빨리 되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야채 이름, 막 과일 이름 이런 거 영어로 외워야 되니까 이런 것도 모르는 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또 계속 하다 보니까 금방 또 외워지잖아요. 아직도 마트에 바나나 어떻게 코드로 찍어야 되는지 기억을 하거든요. 이렇게 또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컬리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영어 수준이 한 6점에서 6.5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학교를 다니면서 했던 일이 캐네디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서버로 일을 하게 돼요. 영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서버를 할 정도의 수준이 돼서 시급 이외에 팁을 좀 받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일을 했던 곳이 캐네디언 레스토랑이었기 때문에 팁이 시급보다 넘어가는 날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술 종류를 다 외우고 막 알러지 종류가 영어로 어떤 건지 몰라서 툭하면 매니저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손님이 어떤 말을 하는 건지 물어보고 이렇게 서버 생활을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쨌거나 손님을 응대하고 주문을 받는 데 있어서는 영어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러진 않았었던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은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로펌에 입사할 당시에 영어 수준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로펌에 근무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후에 IELTS를 봤었는데 그때 공부를 특별하게 엄청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카데미 그 IELTS 기준으로 한 평균 7.5점에서 8점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내 영어 실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늘어나는 게 정말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도 맞고요. 내가 한국에서는 뭐 내세울 것도 특별히 없고 금전적으로도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보다는 그래도 나은 삶을 살려고 여기까지 오는 건데 영어를 못하면 한국보다 못한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게 사실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최저시급만을 받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한국에서 답이 없어서 캐나다에 온 건데 여기에서도 계속 나아지지 않는다면 캐나다 이민을 온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처음에 영어를 못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못하는 상태로 유지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만약에 나는 영어를 배우는 속도가 진짜 너무 느리다. 진짜 좀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때는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든 친화력이든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습이든 시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어떤 영어의 부족함을 커버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장점, 강점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런 모습이 사실 영어를 잘하는 거랑 만나면 정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해서 늦더라도 느리게 가더라도 영어 실력은 꼭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영어 외적의 퍼스널리티로 영어 실력을 커버하는 것이 사실은 초반에 영어 실력이 부족할 때만 저희가 할 수가 있는 일이고, 이게 또 할 수 있는 일이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변호사님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데 계속 웃으면서 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기회를 잡으려면 영어 공부를 꼭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어쩌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예요. 이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민의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분명하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같은 노력의 강도를 쏟았을 때 흑수저는 오히려 해외에 더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부자들이 넘쳐나고 태어나자마자 사립학교에 웨이팅 리스트를 걸어놓고 막 죄다 사짜 직업에 넘사벽에 똑똑하고 재력 넘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로펌에서 일을 하잖아요. 대형 로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진짜 똑똑하고 능력 있고 애초에 부모가 부자인 친구들도 정말 많아요. 제가 매일 생각하는 게, 이 정도 규모에서도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 도대체 세상에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부자가 있는 거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뭔 짓을 해도 진짜 저렇게는 못 되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잘리지 않고 계속 잘 다니는 게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사 일을 제가 정말 열심히 해요. 엄청나게 제가 능력을 펼치고 싶어서 캐나다에 사는 걸 바란다기보다, 내가 부모의 재력에 의해서 수저의 등급이 나눠지지 않고 내 노력에 의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좋아서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처음에는 정말 너무 고생스러워요. 그냥 물질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정말 마음이 힘든 것도 되게 커요. 서포트가 없으니까 당연히 물질적으로 고생을 할 거고, 주변에 여유롭게 유학 오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알바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마음도 조금 힘들었던 게 맞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활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흑수저는 그냥 고단함이 디폴트예요. 이게 그냥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더 좋은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들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나아지게 하는 에너지로 쓰면서 긍정적으로 잘 보내면 저는 진짜 그만큼의 보상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흑수저는 캐나다 이민을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 채널이 이렇게 작은데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공감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제가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캐나다 이민이 최고의 선택일 수는 없어요. 탄탄한 인컴이 보장되는 직업으로 한국에서 자리를 잘 잡고 부모님이 집 살 때 몇 억씩 줄 수 있고 한국 사회에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해외로 나갈 이유가 진짜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몇 억씩 싸들고 더 좋은 나라를 갈 수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닐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랑 상관없이 나만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민을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고요. 돈 많으면 한국이 제일 살기 좋다. 뭐하러 해외에 나가서 고생을 하냐. 이런 말들도 진짜로 많은데요.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 지난 영상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흑수저는 어디에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돈이 많아야 이민에 성공하는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고 이거를 기회로 삼고 싶으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캐나다 이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역을 많이 알아보시고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하셔서 많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